그렇게 업소녀와 동거 생활을 하게 됐어. 업소녀라 남자 녹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10개월째 되니 내 키가 185에 85kg였는데 72kg가 돼버리는 거야. 애청해주시는 시청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귀한 사연들이에요. 안녕하세요, 현이님. 영상으로만 보다가 용기 내서 이렇게 사연을 하나 보내게 됩니다. 사연 보내시는 분들 필력이 넘사벽이라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는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6년 7월 내가 집은 광주광역시, 회사는 대구야. 그때 나이가 32, 회사 입사한 지 1년 조금 넘는 시절 주말에 대구에 아는 사람이라곤 막내 이모네밖에 없어서 본가에 가서 놀려고 광주에 가서 친구들하고 열심히 술 먹고 유흥을 즐기고 있을 시간이었지. 그때 친구가 전화를 받더니 후배 한 명 와도 되냐고 하는 거야. 그러라고 했지. 열심히 여기 있는 술을 다 먹어주겠다 하는 심정으로 먹고 있을 때쯤 후배가 도착을 했어. 그런가 보다 하면서 먹던 와중 후배가 한 달 후에 군대를 가야 한다는 통보. 그때 난 군대 부사관으로 6년 복무 후 전역한 상태였거든. 군대는 편하게 가야 되지. 공군 가라. 내가 공군 전역을 했거든. 이러면서 이야기하던 중 공군을 또 전역하셨어요? 공부 잘해야 합격할 수 있지 않나? 공군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친구 녀석이 후배 군대 가는데 경험시켜주자는 말이 나와. 나는 주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자기 따라오라고 하면서 택시를 타더니 어느 모텔에 가는 거야. 3명은 영분도 모르고 따라 들어갔는데 친구놈이 모텔 키를 주며 들어가라고 이미 다 세팅을 해놨네요. 속으로 웬 떡이냐를 외치며 방으로 입성. 술도 들어갔겠다. 오늘 여기서 죽어보자는 심정으로 샤워하고 회심에 담배 하나 피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지. 20분 정도 흘렀을 때쯤 방문에 똑똑 소리가 들리길래 문을 열어보니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아가씨가 안녕하세요 오빠?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하며 웃어줬지. 그때 내 나이가 31였으니 근데 아가씨가 웃으며 오빠 나 귀엽죠? 이러는 거야. 속으로 이거 뭐지? 근데 귀엽긴 했어. 나도 웃으면서 네. 그때 난 샤워를 하고 다시 옷을 다 입고 있던 상태라 아가씨가 오빠 샤워 안 해? 그러길래 샤워했다고 샤워하시라고 난 침대에 앉아 있었지. 샤워를 하고 나온 그녀와 그렇게 끝이 나게 된 거야. 근데 아가씨가 오빠 한 번 더 시간 보내면 안 돼? 이러는 거야. 속으로 돈 벌려고 애쓴다. 잠시 고민하다가 얼마냐고 하니 20만 원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다고 하고 돈 빼고 온다고 기다리라면서 전화를 했어. 삼촌 잠깐 올라오라고 카드를 주면서 20만 원 빼고 담배 한 갑과 커피 2잔 사달라고. 그렇게 한 번 더 하고 가만히 누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 집이 어디고 흔한 호구조사였지. 그 아가씨는 집이 통영이었는데 광주 와서 있다고.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물어보길래 속으로 이거 잘못 엮이면 인생 꼬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전화번호를 주고 그렇게 그 아가씨와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됐어. 광주에서 주말을 보내고 다들 산업의 역군이 되어 일상을 지내던 중 문자가 오기 시작해. 오빠 밥은 먹었냐? 이런 일반적인 문자였지. 여기에 엮이면 인생 조진다를 되새기며 문자를 씹었고 그렇게 3주가 지났을 무렵 겁나 더운 8월 중순 내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할 시기가 오게 된 거야. 그때 8월 15일이 주말이랑 해서 퐁당퐁당인 거야. 그때 회사가 미친 게 분명하지 뭐라 하던데 아무튼 가족과 보내라고 해. 그래서 쉬는 날이 4일이 돼버린 거지. 여름 휴가 8월 초 일주일 갔다 왔는데 말이야. 근데 혼자 4일 휴가를 뭐 해야 하나 싶은 순간 그 아가씨가 생각이 들더라고. 이성보단 본능이 앞서는 시기라. 그래서 그날 연락을 했어.
그렇게 해서 그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된 거지. 광주 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가며 속으론 본능에 충실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광주에 도착하니 그 여자가 마중을 나왔더라고. 날 보자마자 웃으며 뛰어오며 안기는데 누가 보면 몇 개월 못 본 애인 사이로 착각할 정도야. 근데 한 달 전 모텔방 어두운 곳에서 보고 밝은 곳에서 보니 귀엽더라고. 근데 복장은 미니스커트에 남자들의 로망, 검은색 스타킹,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쳤지. 팔짱 끼고 자기 집으로 가자며. 터미널에서 택시로 15분 거리에 오피스텔에 살고 있더라고. 자기 집엔 남자가 처음이라면서. 더워서 침대에 앉아 에어컨을 쐬고 있는데 갑자기 원피스 잠옷으로 갈아입고 온 거야. 여행 가기 전에 알지? 그렇게 끝나고 둘이 그렇게 부산으로 여행을 갔어. 부산에 도착. 모텔방을 잡는데 이 여자가 카운터 앞에서 하는 말이 우리 오빠가 타지에서 왔는데 3일 잘 건데 깎아주시면 안 돼요? 근데 계산은 내 카드로 했지. 그렇게 방을 잡고 부산에서 영화도 보고 바다도 보고 그 여자랑 밤을 보내려고 모텔방에 또 입성. 그날 첫날 7번. 밤 10시에 들어가 4시까지 시간을 보내고 아침 10시에 기상 2번, 12시에 나와서 밥을 먹었어. 밥 먹으러 가며 남자의 본능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느끼게 됐지. 오후 내내 아파서 참느라 힘들었어. 그렇게 또 밤이 찾아오고 2일차 업소에 일하는 여자라 남자를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잘 알고 있더라고. 그렇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 2번 점심을 먹으러 고깃집에 가게 됐어. 그렇게 부산에서 2일차의 데이트를 즐기게 됐고 마지막 부산 밤 어김없이 엘리베이터에서 귀에 속삭이며 말했고 마지막 밤 거의 억지로 짜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나는 대구로 그녀는 광주로 떠났고 연락을 주고받고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지게 됐어. 그렇게 2주 정도 간격으로 광주, 대구 왔다 갔다 하며 3개월 정도 만남을 가지던 와중에 내 집 주소를 물어보길래 알려주니 하는 말이 오빠 집으로 이사를 해도 되냐는 거야. 이유를 물어보니 말을 안 해주길래 그럼 일 안 할 거냐고 하니 몇 개월은 더 해야 된다고. 속으로 내가 미쳤구나. 엮이면 뭐 되는데 끊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만남을 이어가던 중 토요일에 연락이 갑자기 와서는 지금 이삿짐을 싸서 대구로 올라오겠다는 거지. 완전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 그때까지 이 여자 나한테 빨대 제대로 꼽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이때가 이 여자랑 6개월 정도 만남을 이어가던 시기야. 그렇게 내 집에 업소녀의 짐이 들어오게 됐을 즈음 이때 드는 생각이 부모님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먼저 떠오르는 거야. 부모님이 대구에 자주 오시진 않는데 와서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싶었지. 그렇게 업소녀와 동거 생활을 하게 됐어. 근데 이때까지 이 여자가 돈을 달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 주말에 시내에 나가면 지 돈으로 내 옷이랑 지갑부터 이것저것 사주곤 했지. 그리고 동거 생활을 하면서 돈 없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 대신 밤이 힘들었지. 매일 퇴근하고 오면 자기 전에 그렇게 생활을 해댔거든. 업소녀라 남자 녹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피임기구는 사용한 적이 없어. 그렇게 10개월째 되니 내 키가 185에 85kg였는데 72kg가 돼버리는 거야. 어떻게 85kg에서 72kg가 돼? 그러면 13kg나 빠진 거잖아. 이때까지도 이 여자가 잘 사는지 몰랐어. 이렇게 동거 1년쯤 집에 엄마가 아프다며 집에 갔다 온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같이 동거하고 있는데 같이 가줄까 하니 혼자 가겠다며. 혼자 보내고 하루 지나고 다음날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야. 땡땡이 언니라면서 동생 잘 챙겨줘서 고맙다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속으로 생각하고 네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니 나중에 부산 오면 땡땡이와 함께 얼굴을 보자고. 그렇게 통화가 끝이 났어. 일주일 뒤 퇴근하고 집에 와 있더라고. 그때 이야기했지. 언니랑 통화했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내 번호를 알려줬다는 거야. 그때 자기 집의 사정을 알게 된 거지. 집은 통영,
아빠가 거제도의 조선소 하청업체 사장이었고 엄마는 모텔을 운영한다고. 진짜 부잣집인 거지. 어마무시한 거 아니겠어? 나는 속으로 이게 웬 횡재냐 싶은 생각이 들었어. 그 뒤로 언니분이 준 명품 정도 되는 옷과 이것저것 자기 동생 챙겨줘서 고맙다며 선물을 보내오더라고. 근데 동거녀 가족 상황이 위로 오빠 둘에 언니가 있는데 오빠 둘은 친오빠가 아니야. 언니만 친언니에 결혼을 했고 조카가 2명, 오빠들도 결혼을 했지. 조카들이 다 있었고. 알고 보니 재혼한 가정이더라고. 언니는 부산에서 식당을 한다고 들었고. 그렇게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쯤 다시 광주를 가야겠다는 거야. 왜 그러냐고 하니 광주에 아는 언니가 있는데 보고 싶다고. 이때 촉이 왔지. 보도를 뛰러 가는구나. 이때 엄청 싸웠어. 광주에 가면 네 거 짐 싸서 가버리라고. 그렇게 일단락 되는 줄 알았는데 2년 정도 동거 생활을 하다가 자기 그냥 갈 거라고 하더라고. 그때 나도 내가 잡아봐야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 보내줬고. 그렇게 그 여자와 2년 정도의 동거 생활이 쫑이 나게 된 거야. 그때 내 모습이 개그맨 배영만의 모습이었지. 키가 185에 몸무게는 65kg였고 그렇게 걔와의 사이가 끝나고 6개월 정도 있다가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게 됐어. 와이프가 부산 여자인데 부산에 놀러 갔다가 하루에 4번을 마주치더라고. 그렇게 6개월 정도 만나고 있는데 갑자기 동거녀에게 전화가 왔어. 자기 통영집에 돌아왔다며 동거녀랑 1년 가까이 연락을 안 했을 기간인데 자기 통영에서 치킨집을 한다며 월급 350 줄 테니 여기 와서 일하라고. 그때가 2010년 정도 그렇게 동거녀와 연락을 주고받고 언제 시간 나면 통영 오라고 하는 거야. 말은 가겠다고 하고 열심히 와이프를 만나러 다녔지. 와이프는 혼자 자취생활을 하고 있었어. 토요일에 가서 월요일 새벽에 대구 출발 이 생활을 1년을 넘게 했지. 그때까지도 동거녀랑 지금 와이프랑 양다리였는데 통영은 한 번도 안 갔었고 통영에 가면 왠지 돈으로 기죽을 것 같았거든. 그렇게 양다리 생활을 하다가 동거녀에게 전화가 와서 오빠랑 동거했던 2년이 정말 행복했었다고 자기랑 결혼해달라는 거야. 그때가 2010년이었는데 1억이면 집 사냐고 자기가 집 살 테니 결혼하자는 거지. 와, 이런 업소녀가 있다니. 그때 살짝 넘어갈 뻔했지. 생각해본다고 연락 주겠다며. 그렇게 지금 와이프를 만나 부산 출발 데이트하고 와이프 자취방에서 자려고 누웠는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 걸까. 때마침 동거녀에게 전화가 온 거야. 그때 시간이 새벽 1시가 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소리, 오빠! 그 조용하던 방 안에 울리는 소리. 어떤 년이야? 지금 와이프가 내 전화기를 뺏어서 하는 말. 누구야 이 시간에? 오빠한테 전화질이야. 난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렇게 둘이 전화기를 들고 욕 배틀 시작 10분 정도 했던 기억이 나. 그리고 나에게 넘어온 전화기에 동거녀가 한마디 하더라고. 그 여자 한 손가락 하네. 오빠 힘들겠다. 나중에 통화해. 그렇게 마지막 통화를 하게 된 거야. 지금 와이프를 만난 지 7개월 정도 될 때 동거녀랑 욕 배틀하고 그 후에 동거녀에게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지금 와이프한테 충성하며 15년이라는 결혼 생활이 넘어가고 있어. 가끔 술 마시며 내가 지금 와이프를 선택을 안 하고 돈 많은 동거녀를 선택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가끔 생각하며 쓴웃음을 지어봐. 어떻게 끝을 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현이님 라이브 방송도 보게 된 지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건강 챙기시고 여기 사연 보내시는 분들 필력에 따라가진 않지만 그냥 이런 경험이 있던 나그네구나 라고 생각해줬으면 고마울 것 같아. 또 사연을 보낼 용기가 생기면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어쩌다 보니 업소녀와 동거를 하게 됐는데 근데 그 동거녀가 부잣집의 딸내미였던 거야. 어마무시. 진짜 이거는 진짜 드라마 같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